간만에 영화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보고 와서 썰 풀어볼 영화는 알렉스 가랜드의 시빌 워 분열의 시대입니다.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내전이 일어났다는 설정의 영화인데요. 종군 저널리스트 4인방이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2020년대 이후 나온 영화 중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진 혹은 영상, 그러니까 카메라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한 영화는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의 시선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유지로 하루모토의 6호의 평영출한 영화도 약간 겹쳐 보이고 그랬네요. 근데 전쟁 영화라는 특성상 이 영화가 조금은 더 극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표현한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방금 영화관에서 이 영화 보다가 좀 소름 돋았습니다. 해도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분명 전쟁 영화고 어떤 장면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비현실적인 설정을 끌고 오는 영화인데도 너무 지금 이 순간에 한국을 본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영화의 한국어 제목에 딸려온 분열의 시대라는 수식어가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영화의 주제인 저널리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의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카메라에서 시작되는 저널리즘의 힘과 카메라 뒤에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대해서요. 기자이자 비평가인 수전 손택은 사진에 관하여에서 사진을 수집한다는 건 곧 세계를 수집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사진은 그 자체로 세계의 복제이고 이는 곧 시각 그 자체를 권력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사진은 실제의 세계를 조작하고 왜곡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왜곡되어 미화된 사진은 타인의 고통마저도 스펙타클로 만들어버리곤 하죠. 시빌 워라는 영화는 이런 사진이 지닌 힘에 대해 아주 잘 성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연장선 아래 영화라는 매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영화는 초당 24회의 속도로 넘어가는 사진들로 구성된 예술이고 그 사진들은 하나하나가 현실을 복제하여 왜곡하고 어떤 면에서는 미화해 만들어낸 거짓의 세계에 일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빌 워는 전쟁 사진을 찍는 기자들의 이야기라는 가장 극단적인 설정을 끌고 와서 오늘날 저널리즘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영화의 플롯은 워싱턴으로 향한 4명의 기자들이 다양한 광경을 사진에 담으면서 겪는 로드무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에피소드들에서 되게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설정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배경에 자장가가 흘러나오는 원더랜드 세트에서는 카메라 바깥에 보이지 않는 저격수와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곳만 기적적으로 내전을 피한 건가 싶을 정도로 평화로운 중립 마을에서는 화면 밖 옥상 위에 그 중립을 지키기 위해 자경단원들이 자리 잡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은 사진 속 화면이 실제의 현실을 왜곡한다는 수전 손택의 비판을 그대로 영화화하고 있죠. 한편 시가전을 촬영하는 리의 일행이 괜찮은 사진들을 건지고서 기뻐하는 장면은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쾌활하게 묘사되는데요. 어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보며 도파민 터져하는 걸 은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영화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들은 역시 마지막 2 에피소드인 레드넥 군인과의 만남, 그리고 워싱턴 함락 전투에 있었습니다. 전자는 미국이란 이름 아래에서 배제되는 유색인종과 국가란 이름의 장벽 등 오늘날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뉘앙스를 내비친 에피소드인데요. 여기서 리와 조엘, 제시는 콜로라도와 플로리다, 미주리 등에서 태어난 백인, 즉 진짜 미국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지만 홍콩을 비롯해 아시아계였던 다른 2 기자는 바로 그 이유 탓에 아무 의미 없이 총을 맞고 맙니다. 또한 이 허망한 죽음 직전에 세미까지 4명의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정부와 서부군 등 내전의 주요 세력들을 여러 차례 비판 혹은 비난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이는 결국 사진을 찍고 기사를 내보낸다는 언론에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생산한 인간의 시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죠. 레드넥 군인으로부터의 탈출 이후 총에 맞은 세미를 보면서 리는 저널리스트로서 자신의 태도에 대해 무언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대로 정부군 최후의 보루인 백악관 함락 전투로 이어집니다. 이 전투 시퀀스에 들어서면서 영화는 이전까지 전투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약간은 절제하며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작정하고 스펙터클 터지는 전쟁 영화적 숏을 내놓는데요. 이런 장면들은 영화가 전쟁을 미화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 같아서 오히려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군과 서부군 중 어느 쪽이 어떤 입장을 가진 세력인지를 영화가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화의 결론상 결국 승리한 건 서부군이고 대통령이 사살된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만 영화는 어느 쪽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는 아예 논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저널리즘의 힘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카메라에 잡히는 게 현실이고 그게 곧 저널리즘의 핵심이니까요. 근데 저널리즘의 윤리라는 맥락을 덧대어 본다면 뭔가가 많이 뒤틀립니다. 과연 이게 진짜 현실이고 이것만으로 핵심에 다가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화의 찝찝한 결말을 생각해본다면 그렇다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미의 죽음을 보고 카메라를 넘어 그 뒤편의 사람에 대해 고민하게 된 리는 제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제시는 그런 리를 남겨둔 채 대통령을 촬영하러 갑니다. 조엘은 사살되기 직전에 대통령 앞에서 마지막 남길 말을 묻고 살려달라는 대답을 들은 후에도 그거면 됐다며 자신의 인터뷰가 성공했다는 사실에만 기뻐합니다. 그 모든 현장이 제시의 카메라에 잡히죠. 네, 저널리즘의 힘은 이 장면으로 증명됐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이제 모든 언론에 대해서 특필될 거고 아마 제시는 퓰리처상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면 된 걸까요?
카메라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써 우리는 진실의 공간으로 해방될 수 있는 걸까요? 저널리즘의 힘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카메라에 잡음으로써 우리는 정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 뒤에 사람에 대한 고려가 없는 한 사진은 세계의 복제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조작이 될 위험성을 내포할 뿐입니다. 세미의 죽음 이후 고뇌하던 리가 자신의 손에 잡힌 카메라 대신 위기에 처한 제시를 구한다는 선택을 한 걸 생각해보죠. 저널리즘의 힘은 카메라에서 시작되지만 저널리즘의 윤리는 카메라 뒤에 사람에서 마무리됩니다. 1994년 그 유명한 퓰리처상 수상작 독수리와 소녀를 봅시다. 이 사진을 찍은 케빈 카터는 죽어가는 소녀를 노린 독수리 앞에서 셔터를 누르는 것과 소녀를 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먼저일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은 카메라의 영역이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인간의 영역임을 드러내는 이보다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영화는 사살된 대통령을 배경으로 피스 사인을 하며 사진을 찍는 군인들의 모습을 크레딧에 담습니다. 사람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사진, 그리고 저널리즘에 대해 드러내는 통렬한 조소인 셈이죠. 결국 제시를 살린 리의 희생은 생명을 구했다는 가치는 있었을지언정 저널리즘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쾌활한 음악과 함께 마무리된 영화의 엔딩이 이렇게 슬프게 느껴질 수가 없네요.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저는 이 영화가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두 사건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말입니다. 전자가 한국의 저널리즘의 힘이 살아있음을 드러냈다면 후자는 여전히 유감스러운 수준의 저널리즘 윤리 부재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치는 것을 보도하며 시민들을 국회로 불러 모을 때에 우리는 분명 언론의 힘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앞다투어 폭파되는 여객기의 영상을 어떤 성찰조차 없이 뉴스 화면에 담고 반성 없이 보도할 때 유족들과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알렉스 가랜드는 단순히 카메라의 힘을 넘어 카메라 뒤편의 윤리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쟁을 미화하면서 동시에 규탄할 수 있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점에서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죠. 힘과 윤리 사이에 이런 모순을 직시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사진, 영상, 영화라는 매체를 보다 성찰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